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관상을 하루에 응용하는 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 맞아. 쪽집게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관상이라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하루에서 보는 게 주로 애정운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운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상을 연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는데, 자, 우선 관상을 보려고 하면, 어, 얼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귀가 있고, 여기 귀가 있고, 여기가 좌축이고, 좌우축이다 이거지. 좌우, 이렇게 봤을 때 좌우다 이거죠. 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또 눈이 이렇게 있고, 또 코가 이렇게 있어. 있고, 눈에 이제 받쳐주는 거. 입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러면은 이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12궁이라는 게 있어요. 12궁.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12궁이라는 것을 안면 12궁을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가 명궁이라 그래. 명궁. 인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명궁이라 그래. 명궁이고 인당이라 그러는데 왜 인당이라 그러냐면 중국에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여기 명궁에다가 인당을 찍어버렸어. 이 사람은 범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인당이 된 거야. 인당이 되고 그래서 이 명궁에는 여기 명궁에는 그 사람의 그런 기륭화복을 가장 빠르게 알 수가 있어. 이것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일본이 명궁이야. 일본이 명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 십이궁은 관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십이궁 정도는 알아야 돼. 네? 그래야지 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관상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일본이 명궁이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관록궁이라고 있어요. 관록궁. 관록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명궁 위에 여기 관록이야 여기가 2번 관록궁이야. 여기 관록궁은 뭐냐면은 어, 남자는 이궁을 보고 직업을 볼 수 있고 여자는 이궁을 보고 남편을 볼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갔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아니고 또 좀 꺼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관록궁이 안 좋다. 라고 이제 이거 판단을 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3번에 눈썹 위에 바로 보면 여기에 3번에 보면 여기가 눈썹 위에 이렇게 보는데 바로 위에 보면 3번은 뭐냐면은 부모궁이라 그래. 부모궁이라고 한다 이것이. 3번이 부모궁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궁 그러니까 여기가 딱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궁이 상당히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웅툭 꺼지거나 이렇게 어둡거나 이러면은 부모덕이 좀 약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4번이 뭐냐면은 4번이 형제궁이라고 그래. 형제궁은 뭐를 형제궁이라고 그러냐면 이 눈썹을 형제궁이라고 그래.
눈썹을 형제궁이라고 그런다. 그지? 눈썹을 형제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잘 뻗어진 사람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형제간의 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눈썹이라는 것은 눈을 보호하는 내 그 보호신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잘 된 눈썹이 잘 가지런하게 발달한 사람은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제덕이나 인덕이나 부부운까지도 상당히 좋아. 왜냐하면 이 눈을 영혼의 창이라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머무는 것이거든. 부부도 내 영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썹이 잘 발달을 해서 눈을 잘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부궁도 좋지. 부부궁이 왜 눈썹이 형편없으면은 만약에 이제 스님들을 보든지 그러면은 눈썹이 좀 많이 안 좋아. 형제덕도 없고 박하고 외롭고 이렇게 보면 눈썹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5번에는 어디냐면은 5번에는 정태궁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태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눈썹과 눈 중간의 부분, 여기가 정태궁이라고 그래. 근데 전태궁은 눈까지도 합해서 전태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까지도 합해서 전태궁을 본다. 그래서 여기가 움푹 꺼진 사람들은, 좀 자꾸만 가정이 변해. 이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부동산으로도 보거든. 여기가 그래도 풍만하고, 그런데 만약 여기가 움푹 꺼졌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위험해지는 신호가 돼. 이것이. 나이대로는 이것이 37세에서 38세를 의미를 해요. 이때에 상당히 가정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전태궁이라는 것이 가정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에 상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눈과 눈 사이를 상근, 지렛궁이라고 그래. 그죠? 지렛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렛궁은 뭐냐면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운이 코는 나로 보거든. 나로 보고 여자는 코를 남편으로도 봐. 코를 남편으로도 보는데 또 이 조상, 이마가 조상이거든. 그죠? 조상에서 관록을 타고 명궁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만약에 푹 꺼졌다. 이마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눈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코가 있는데 여기가 꺼졌다. 이렇게 꺼졌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뢰궁이 움푹 패인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조상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좋지 않아. 그래서 너무 들어가면 안 돼. 물론 쿠션을 주고 싹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움푹 커진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식당에서 잡일을 하거나 아주 그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여기가 푹 꺼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상으로부터 연결돼서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가 꺼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지렛궁 산근이 죽어버린 거야. 산근이 싹 죽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또 여기가 꺼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굉장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꺼져 버렸다 이거지. 이 재백궁을 요 코를 재백궁이라고 그러는데 재물관계라든지 또 여자는 남편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 코의 뿌리가 요 산근이에요.
산근인데 산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산의 뿌리가 약하다 이거야. 약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런 그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 요 나이가 41이야. 41세. 41세가 된 나이지. 그 다음에 7번은 어디냐면은 눈과 눈 여기가 7번이라고 그래요. 7번인데 7번 서척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척궁 또 부부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7번은 어디냐면은 여기 저 우리 양옆 눈에서 꺼져서 여기가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서척궁이야.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무슨 뭐 흉터가 있든지 여기가 움푹 들어갔든지 주름이 많든지 그러면은 부부궁에서 파란을 겪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흉터가 잘 있는데 안 보이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건 상관없어. 근데 흉터가 드러나면은 안 좋지. 부부궁이. 그리고 요 7번 처척궁이라서 요 처척궁에서 이제 만약에 이 흉터가 생긴다든지 움푹 패였다든지 그러면은 또 주름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부부간에 파경을 겪을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8번은 어디냐면 여기를 8번 여기를 8번이라 그래요. 여기를 8번. 여기를 8번이라고 그러는데 1번은 남녀궁이라 그래요. 남녀궁. 즉 자식궁이다 이거예요. 자식궁이다. 도요 8번을 자식궁이라 그래서 저기 와잠이라고도 하는데 와잠이라고 하는데 와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와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에 누에가 잠잔다. 잠잔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살짝 누에가 잠자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식 운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만약에 없거나 여기가 또 꿀룩 튀어나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자식과의 연이 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장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와잠이 싹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식궁이 상당히 좋다 이거지. 이것이 만약에 없거나 이것이 와잠이 발달하지 못하고 없거나 튀어오르거나 솟구치거나 검은색이 돌거나 이러면은 다 자식궁이 안 좋다고 봐. 이것이 그래서 이게 관상을 어느 정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대충 감이 와. 이것이 저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 또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 요 12국만 잘 연구를 해도 사람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어디냐면 제혈백궁이라. 두 번은 제백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이 재백궁이라는 것은 코를 얘기를 해요. 이거 재물을 의미를 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를 재백궁이라고 그러는데 코가 여기를 갖다가 코가 요거는 경호원이야. 여기를 갖다가 뭐냐면은 코가 여기는 경호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 콧망울이 볼록하고
콧망울이 볼록하고 그런 사람들은 요 콧망울은 뭐로 보냐면은 창고로 봐. 창고로 보고 콧망울은 창고로 보기 때문에 텔레비에서 잘 나오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 여기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재물도 있고. 그래서 코도 어, 쫙 내려오고 또 요 콧망울도 잘 발달해 있고 또 여기에 요렇게 생기는 거죠. 요 관골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을 관골이라 그러는데 관골 광대뼈라 그러는 거예요. 광대뼈 관골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회적인 궁을 얘기해요. 여기는 사회궁 사회성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것이 너무 없으면 사회성이 없어요. 또 여자가 이렇게 관골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 활동력은 좋은데 이 여자는 코를 남편으로도 본다 그랬잖아, 그죠? 남편으로 보면 이 관골이 앞으로 나와서 이 코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 튀어나오면 배신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광대뼈가 옆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는 과부가 많아. 앞으로 이렇게 솟구쳐서 나와야 되는데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관골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보면은 의지력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부하들도 많이 있어. 왜냐면은 이 관골이 코를 보좌하는 신하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성, 신하 이런 사람들이 관골이 앞으로 잘 발달한 사람들이 코를 보좌하기 때문에 유명인들을 가만히 잘 보면 코가 좋고 이렇게 관골이 앞으로 탁 튀어나와서 코를 도와주는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이런 거 볼 때 좀 유심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다. 코도 반듯하고 또 코를 갖다가 콧망울도 탄탄하고 사회성이 있다. 관골이 딱 나타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는 신민은, 문은, 문학, 10번. 자, 그래서 10번은 뭐냐면 이불 10번이라 그래. 수성. 이불 수성이라 그래. 그러면은 요거를 인중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을 인중이라 그러는데 인중. 인중은 뭐냐면은 자, 코를 갖다가 코에서 물질이 흘러서 입으로 수성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인중이 에, 흐릿하든지 또 움푹 패이든지 그런다 그러면은 이 코에 재물의 물질이 수성으로 흘러 들어가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도 약하고 여자는 또 이분 가정이에요. 이분 가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가정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입을 움직이잖아, 그죠? 입을 움직이면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가정이 불안하다라는 얘기야. 의도적으로라든지 자꾸 입을 가만두지 못하고 자꾸 입술을 깨물고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가정이 불안해. 이 가정은 입이 가정이고 또 남자나 이 먹을 복을 의미를 해요. 먹을 복이기 때문에 입이 잘 발달하면 상당히 재물운도 좋아지고 또 굉장히 이게 활동력도 의미를 해. 입이 좀 그래도 너무 좁으면 활동력도 약한데 입이 그래도 반듯하고 굵고 그러면 활동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힘도 굉장히 강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여기에 보면 11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10번은
수성이라 그래, 수성. 또 11번에는 노복궁이라 그래, 노복궁. 부하궁. 부하궁이라 그러는데, 여 11은 노복궁이야. 이 11번에는 좌우로 이렇게 딱 턱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이걸 턱이라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턱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같아. 응? 그죠? 땅.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 그죠?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예, 땅이 탄탄해야지 그냥 뭐 푸직푸직하고, 받침이 없고 이러면은, 걷기도 힘들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가 힘들잖아. 그것은 뭐냐면, 여기는 그래서 자식도 되고, 부하도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땅을 바쳐서 살아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턱이 없는 사람들, 무턱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부하연이 없어. 부하와의 덕이 없는 거라, 덕이. 그러다 보니까는 부하가 자신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신을 도와주고 보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무턱인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뭐 부하를 갖다가 부하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턱이 탄탄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말년운이 상당히 괜찮다. 응?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눈썹까지를 상정, 인중까지를 중정, 인중에서부터 턱까지를 하정, 이렇게 삼정으로 나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12궁 이렇게 보는데, 이 12궁은 노복궁이고 주화궁이다. 그 다음에 12궁, 12번째, 12번째는 상모라 그래, 상모. 상모라는 것은 얼굴이 생긴 모양이다. 이거예요. 얼굴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상무는 이 뭐를 보냐면은 상무는 이 테두리를 보는 거야. 얼굴의 테두리, 얼굴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지창고라고 있어. 천지창고라고 있는데 사람을 볼 때 여기가 뭐냐면은 천창이라고 합니다. 천창. 여기를 천창이라. 여기가 관자놀이. 여기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곳이 있죠. 요걸 천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창. 그 다음에 지고는 어디냐면 여기를 지고라 그래요. 여기를 지고. 지고. 이 양쪽에 여기를 지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천지창고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천지창고가 그래도 두둑해야 돼. 내용증이가 두둑해야 되는데 천창이 천창이 움푹해지거나 또 지고가 움푹해지거나 이러면은 왕자 함몰상이라 그래. 왕자 함몰상. 왕자 함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얼굴이 이요? 함몰상. 네. 이거 그리고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간혹 볼 수가 있어. 여기도 패이고 여기도 패이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패인 거야. 여기도 쑥 들어가고 그죠? 여기도 지고가 쑥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창고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창고야. 그지? 그래서 천창이 이렇게 두둑해야 되는데, 네? 그 자주 보이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보면 여기가 두둑해요. 여기가 두둑한데 그 천창이 발달했다 이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양, 그런 재물이라든지 덕은 굉장히 많다 이거지. 여기가 두둑하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 진짜 여기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 김정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 여기 지고라는 곳은 여기는 뭐냐면 땅의 창고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윗사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고 아랫사람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끌어나갔는데 여기가 움푹해졌다. 그래서 여기가 움푹해졌다. 예, 움푹해졌다. 이거는 천지 창고가 제대로 차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이런 번듯한 기운을 가져야지 여기가 폐지거나 여기가 움푹파지거나 이러면 천지 창고가 비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안 좋은 상으로 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여자들이 미용을 할 때 뭐 탤런트를 보고 계란형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계란형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란형으로 성형을 하면 여기가 턱을 뾰족하게 턱을 뾰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안 좋은 성향이다 이거죠. 여기가 그래서 턱은 좀 지독해야 돼.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뾰족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탤런트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이게 턱이 너무 뾰족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성형하는데 여기를 깎는다. 이건 아주 하면 안 되는 성형이다 이거지. 관상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턱은 이렇게 힘이 있고 번듯한 게 좋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힘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개를 보는데 왕자 한물상이라도 여러 개를 보는데 삼정이 이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제 상정, 여기가 중정, 여기가 하정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상정은 눈썹 위를 상정이라 그래요. 상정이라 그러는데 또 눈썹 아래서부터 코까지를 중정이라 그러고 코 밑에서부터 턱까지를 하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초년, 청년, 장년을 말해. 초년, 청년, 노년을 말하는데 상정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정이 내려 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가 보면은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상정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하정이 상당히 빈약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말년이 좀 힘들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이거요. 또 누구지 이거 피부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정이 상당히 많이 빈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또 충정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 상정과 하정은 빈약한데 중정이 더 튀어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중년에 힘을 받는데 노년이 되면 좀 많이 힘든다 이거지. 상정은 어린 시절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정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마른 목골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마른 목골이 됐어. 이마도 좁고, 그죠? 이마도 좁고, 턱도 빈약하다. 근데 중정이 발달했다. 그럼 중년 때는 그래도 힘을 받는데 초년이라든지 말년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지경을 걷게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12궁은 이제 알아놔야 돼. 12궁은 알아놓고, 어떤 사람을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어디가 발달했네. 또 어디가 좀 상당히 괜찮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관상의 가장 기본이야. 이것이요. 그래서 1번은 명궁이라 그래. 명궁. 또 2번은 관록궁이라 그래. 관록은 남자는 직업운을 보는 것이고, 여자는 직업운과 남편을 보는 것이고, 3번은 부모궁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4번은 형제궁, 눈썹의 형제궁을 보는 것이다. 또 5번에는 전택궁이라 그래도 눈을 보는 거라고. 눈을 이렇게 보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의 그 전태궁의 차이는 좀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그 컴퓨터 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보면 여기가 좁아. 전태궁 여기가 좁아. 우리나라는 이걸 전태궁으로 보지만 외국 사람들은 여기를 가정으로다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국 사람들은 주로 여기가 좁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외국 사람들도 관상을 봐요? 아, 그럼 딱 부지 똑같지, 부지. 다 똑같아. 관상 보는 거야, 뭐 다 똑같지. 근데 아니, 그거의 차이. 외국에서도 있어요? 그럼 있죠. 근데 이제 동양 관상은 동해에서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동양 걸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 관상 보고 다 맞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가 다 다른 것이 뭐냐면은 여기가 좁으면 우리는 이걸 부동산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정으로만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가 외국 사람들은 여기가 좀 좁다 보니까 먼저 좁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자꾸만 파경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빌 게이츠도 여기가 상당히 좁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면 좀 우리 넓어야 되겠죠? 아니면 넓어, 눈 넓어야지. 전택궁이에요. 전태궁 넓어야지. 넓어요. 동양에서는 그래도 널찍한 게 좋지. 음. 또 너무 여기가 너무 뿔룩 튀어나오면 또 부부궁이 안 좋아져. 고집도 세고 또 굉장히 이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한 면이 있어. 여기가 너무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처척궁. 여기 처척궁을 보는데 이 처척궁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처척궁을 눈썹이 찌르잖아.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처척궁인데 눈썹이 팔자 눈썹이 이렇게 됐어. 팔자 눈썹. 이렇게 팔자 눈썹이 되면 이 사람들은 눈썹 끝이 어디를 누르냐면 처척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팔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궁이 안 좋아. 뭐 임창정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눈썹 끝이 여기를 저척궁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부부궁이 안 좋다 이거지.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산근이라 그러는데 산근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산근이라 그러는데 눈과 눈 사이를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라 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거주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내 영혼 중에 한 분이거든. 그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과 눈이 만약에 너무 가깝다. 그러면은 이것도 안 좋아. 부부궁이 안 좋거나 그래.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깝다거니 또 너무 멀거나 이래도 부부궁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여기가 또 뿔룩 튀어나와서 산근이 좀 어느 정도 움푹해야 되는데 너무 튀어나와서 눈과 눈 양쪽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부부궁이 또 안 좋아. 왜냐면 양쪽의 눈이 영혼인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탁 올라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한국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부부궁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이 눈이라는 것은 영혼이 묻는 창이야.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또 외국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사람 그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만 가정이 변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고 이제 또 이 관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돼. 관골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부하덕도 있고 또 의지력, 사회성도 발달하고 그래. 왜냐면 이 코는 나하고 근데 요 관골이 이 코를 이렇게 받쳐주거든, 보호해주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상당히 참 부하라든지 이러한 형들이 많다 이거지.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약해져. 그리고 또 여자한테 남편은 콘대 코를 갖다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보필하지 못하고 옆으로 퍼졌다라는 것은 조금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남녀궁, 자식궁, 남녀궁이라고 8번은 남녀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그래도 좋아야 돼. 원래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가 보면 여기를 보면 돼.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깨끗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마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아는데 여기가 거칠하다든지 꺼뭇하든지 여기가 좀 찌글찌글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이 상당히 안 좋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자녀궁, 자식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화류계 창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시커멓게 죽어버렸어.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죽으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식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탤런트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커멓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맞아.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물길이 이렇게 우리는 이 눈은 하나의 강물로 보기 때문에 탤런트 중에서도 이렇게 눈 생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눈이 이렇게 위에는 둥그렇지만 밑에는 직선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부궁 안 좋아. 뭐 김혜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위에가 이렇게 위에는 동그란데 맞아요. 밑에는 일직선이란 말이야. 눈은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 것이 제일 좋으냐? 눈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죠? 이것이 무슨 눈이냐? 봉황눈이라 그래. 봉황눈이라 그래서 봉황 길고 물줄기가 길고 이렇게 쫙 뻗어 내려갔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봉황눈 한 사람 누구 있어요? 글쎄 봉황눈 우리가 보면 이재명 씨 눈이 이렇게 생겼어. 뱀눈 아니에요? 뱀눈? 뱀눈은 빨개야 되는데 빨간 기는 없잖아. 이렇게 쫙 뻗어 내려갔으면서 이 봉황이 좁고 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이거 보면 뭐 소지섭 씨가 그런 눈이라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눈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해당하기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이 또 너무 눈이 동그랗게 크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부궁이 안 좋아.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왜냐하면은 물이 이렇게 퍼져줘야지 물길이 제대로 나가는데 동그랗게만 한 사람들은 물기 막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궁이라든지 애정운이 상당히 많이 힘들겠다. 탤런트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주 보면 굉장히 많이 보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는 상당히 좋지만 부부궁에서는 상당히 많이 흠결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타로를 상담하러 왔을 때도 이런 눈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애정운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백궁은 코야, 코인데 재백궁인데 코가 만약에
이렇게 쫙 뻗어나가야지, 쫙 뻗어나가야지 좋은데, 그죠? 쫙 뻗어나가야지 상당히 좋은 코라고 하는데, 여기도 둔드라 그래서 여기도 좀 상당히 힘이 있어야 돼. 코에 중도라 그래가지고, 중도. 근데 여기에 불로 튀어올랐다 이거예요. 여기가 좀 솟구쳤다. 이거 고봉비라 그래서 한두 번 이혼을 해. 파경을 겪어. 이럴 때. 여기가 나이가 42에서 43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고봉비가 올라왔다. 남자든 여자든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결혼에 부부궁에 파경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봉비라 그래요. 고봉비. 그리고 코는 너무 삐죽하면 안 돼. 그죠? 좀 부응하면서 보기 좋아야지 빼쭉하면 이 복이 없어요. 영양가. 선생님, 혹시 거기 그러면 나이가 응. 저기 42세부터 43세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은 그 고비가 그때 아니면 괜찮아요? 그때 파경을 겪는다 이거지. 그때 파경. 그러니까 여기가 42세, 42, 42, 43, 44, 45, 45, 46, 47 이렇게 나가거든. 그때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있었다. 이러면 파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괜찮지 그때. 이렇게. 그런데 고봉비가 일단 되면은 나이대에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래도 저렇게 고봉비를 가졌다 그러면은 부부궁이 완전하기는 힘들다 이거지. 그것이요. 만약에 이때 결혼을 하고 그랬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고 있다면 타경은 42에서부터 43, 네 이럴 때 반드시 겪는다 이거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고봉비를 가진 사람들은 부부궁이 안 좋아. 고봉비가 여기 튀어나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튀어나오고 코가 만약에 좀 빼쭉한 사람들, 삐죽하면 안 좋아요? 삐쭉하면 안 좋아. 좀 살이 좀 있어야 돼, 코는. 화살코는요? 화살코는 좋지. 화살코는 좋지. 화살코는 좋지. 괜찮아. 화살코는. 얄쌍하잖아요. 어? 그 얄쌍하잖아요. 얄쌍한 건 어떤 얄쌍한 코는 그래도 이 뼈는 조상이고 살은 나란 말이야. 그래도 뼈가 너무 튀어나오면 안 돼. 얼굴에도. 이게 좀 살이 좀 감싸줘야 돼.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살은 없고 뼈만 툭툭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사람이 곤경 고단하다 이거지. 그리고 코에 살이 많은 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 코에 살이 두둑한 게 좋지. 좋지. 그 다음에 수성. 수성은 입을 말하는데 입은 그래도 두툼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잘 맞아야 돼. 입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코에서 이렇게 되는 입이 윗입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아랫입술. 윗입술은 하늘이고 밑에 입술은 땅을 의미를 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뭐야? 땅이 뒤집어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불만도 많고 여자가 이렇다 그러면 이것도 가정이 뒤집어진다 이거지. 또 두 개가 다 앞도 튀어나오고 뒤도 튀어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을 부는 것 같다. 취화구라 그래. 취화구라 그래가지고 불을 넣고 훅 불면은 입이 모여지고 튀어나오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말발은 센데 가정을 갖다가 이루기는 가정을 잘 끌고 나가기는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입술이 있으면 여기 주름이 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입은 바다고 입술 이 주름은 강하거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범람을 했을 때 이렇게 입술이 좀 주름이 좀 쭉 있는 사람들은 강해서 그걸 갖다가 물을 막아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운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고 뭐 뺀질하다 그러면 자식이 좀 약한 거야. 자식운이 이거 없고 뺀질뺀질하다 이거지. 그럼 자식운이 조금 약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입술은 좀 주름이 많아야지 좋아. 이것이요. 그 다음에 노복궁. 노복궁은 부하궁인데 이 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튼튼해야 돼. 턱이. 또 너무 튀어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또 외로워. 도박을 또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아. 그러니까 턱은 아주 좀 이렇게 봤을 때 튼튼하게 보여야 된다요. 턱이 여기서부터 보면 튼실하게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모, 천지, 창고. 그게 얼굴 전체의 형태를 본다 이거지. 여기가 천창이고 여기가 지고야. 그죠? 천창과 지고 네 군데가 잘 발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사실 여기부터 봐야 돼. 천창과 지고가 잘 발달을 했는가. 만약에 천창이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형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의 기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나, 부모의 덕이 전혀 없다.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쑥 들어간 사람, 여기가 천장이 쑥 들어간 사람들은, 외간 친자식이 아니라 외간에서 나온 자식, 이런 경향들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천창과 지고를 보면 사람 얼굴을 보면은 사람 얼굴을 보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 귀는 7세부터 14세야. 7세부터 14세. 여기 7세부터 7세부터 10세. 11세부터 14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0세가 아니라 7세부터 10세. 그래서 요 1세부터 10세, 11세부터 14세, 2세부터는 1세부터 7세, 1세부터 14세.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가 초년운이잖아, 그죠? 초년운이기 때문에 환상을 볼 때도 거기에 맞춰서 봐야 돼. 맨 처음에 보고, 더 귀를 이렇게 보고, 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마를 봐. 그지? 이마도 부모운이 있고, 관록운이 있고, 공부운이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이마부터 보고, 그 다음에 눈썹을 보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턱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이게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만약에 이 귀가 이렇게 여기에 솟아오르는 귀가 있어. 여기가 중간이 솟아오르는 나처럼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이건 뭐냐면은, 귀의 테두리는 부모야. 그죠? 부모. 또 여자한테는 남편도 돼. 이것이. 그러는데 중간에가 이렇게 뚝 튀어올랐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화기라 그래. 개화기. 활짝꽃이 피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한데 그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 덕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여자는 개화기가 되면 남편과 이별하는 경우가 많아. 남편이 이제 이렇게 귀에 테두리를 마련하는데 중간에 내가 올라가서 그걸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사주로도 보면 상관 정관이 된 사람들이 저렇게 개화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래도 오늘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숙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사주가 아니라 관상의 가장 기본이야. 이 12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타로에서 응용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걸 넣으면 복잡하니까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애정운을 응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다 이거. 이 관상에는 나이가 전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전부 쫙 따라붙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궁을 보고 또 성을 본다는 건 그 나이대가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애정운을 볼 때 그 사람의 애정운의 궁을 보고 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대를 보면서 판단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12궁은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걸 숙지를 좀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텔레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 그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이걸 알면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그 여기 그 누구지? 한덕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턱이 없어요. 네. 턱이 없는 건 그냥 자식이 없어 그 사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자꾸만 이걸 어느 정도 알면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 12궁. 그래서 12궁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된다. 선생님, 저 개화기는요, 음.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편에 대해서 부부궁도 안 좋다고 해요. 저 개화기 조금 나이대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개화기랑. 그거는 나이대는 없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릴 때 뭐 7살 때 뭐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궁이 안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다 그랬잖아. 그죠? 궁이 안 좋다라는 건 여기에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성이 안 좋다고 어떤 해에 그것이 발달을 할 것인가 라는 건 성을 보고 판단한다. 나이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